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 TV 임동석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고요. 매일경제신문 이렇게 나와졌습니다. 가장 먼 눈에 들어오는 제목이 파격 공급, 시장 안정의 장기적 기여, 전월세 대책 빠져 한계 해가지고 이제 전문가분들 의견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제목을 이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2사 부동산 대책, 서울 30만, 전국 80만, 파격 공급, 실현 가능성은 의문, 중앙정부 지속 추진 여부 의문, 전월세 대책 빠져 한계 이렇게 바꿨습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완전히 빵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생각을 해봐세요. 여러분 회사 사장인데 여러분이 주주예요. 24번 말아먹었어. 그러고 25번째 와서 내가 잘하겠대. 믿어줘요? 여러분은? 여러분 믿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24번 말아먹은 친구한테 25번째 온 놈이 아주 잘하겠대. 그래서 여러분 땅을 내놓으래. 여러분 내줄 거야? 여러분 내주겠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좀 답답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이쪽 강동,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공공이란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죠? 그래서 내줄 의사가 전혀 없다. 토지에 대해서. 그쪽, 그런 개발 방식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다. 근데 저쪽 다른 지역에서 서울의 다른 지역 노원구라든지 이렇게 또한 추진이 되어지지 않은 이런 지역에서는 좀 검토도 해보고 그럴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소식을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2사 부동산 대책 전문가 긴급 진단. 인간 참여에 따라 공급량 덜 낮아 효과가 제한적이다. 단기적으로는 개발 호재고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초기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공공방식 선택 가능성이 있다. 초과 이익 환수제 배제 등은 전향적이다. 이건 독특해졌어요. 그 다음에 박원갑 한번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의 의견을 봐보겠습니다. 집값 단기 영향 효과는 미미. 송인호 KDI 전략 부작 효과 없어. 단기에 신기현 공석 교수 개발 호재로 오를 것 이렇게 예상하시고 있네요. 단기에 개발 호재로 오를 것. 그 다음에 안명숙님은 단기적 안정 효과 없음 이렇게 있네요. 함영준 직방 데이터 단기적인 안정 기대할 수 없음 이렇게 보였는데 건국대 심기현 교수는 이론가죠. 교수님이시니까 이론가 한 분만 지금 단기적으로 개발 호재로 오를 것이라고 실무가들은 다 단기적으로는 효과 꽝이다 이렇게. 집값 단기의 영향은 오를 것인가?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이 실무가들의 내부는 이 실무가분들의 내분들의 의견은 이런 일 거예요. 요 부동산 정책 이게 답변이 참 묘한 건데 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지금 현재도 서울이나 지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미미해서 결론은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신기훈 건국대 교수님도 개발 호재로 오르는 것인지 이게 이 정부가 정책이 효과가 없어서 오르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결론은 맞을 것 같아요. 실무가인 네 분도 단기적으로 효과가 미미해서 여전히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고 건국대 신기훈 교수님은 개발 호재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 결론은 그냥 오르는 거네요.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집값의 중장기적인 전망 봤더니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은 집값이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그 다음에 송인호 KDI 전략연구부장도 4, 5년에 공급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기 전망은 좀 내놨네요. 어쨌든 공급 증가가 될 것이다. 신계영 공대 교수 입주 때 집값이 내릴 것이다. 그 다음에 안명숙 님도 시장 안정을 기여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함영진도 집값 상승폭 둔화시키는 것이다.
어쨌든 자, 중장기적으로는 현 정부의 의도가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전세 시장 영향 없다. 박원갑 교수,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 그다음에 송인호 KDI 부장 영향 없다. 그다음에 신교영 공투 교수는 청약 대기 물량으로 오를 것이다. 안명숙님은 당분간 상승할 것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 전세 가격 상승으로 지속할 것이다. 한계 및 보완점을 보러니까 박은경은 단기시장 불안감 해결 방안이 없다. 송인호님은 공공정비사업 실행력에 대한 의문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이제 신교영 교수님께서는 민간에게 혜택을 더 줘야 한다. 안명숙님은 공공능력과 비용 조달이 의문이다. 함영진 백대는 민간 참여했으면 효과, 공급 효과 미지수다. 벌써 5분 중에 2분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주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실현 가능성을 굉장히 의문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 봐보시면 민간 참여와 공공 추진 능력의 변수, 전문가들은 공공의 사업 관리 능력, 민간 재건축 단지 참여 여부, 재원 마련 등의 이번 대책의 성공을 가르는 변수로 꼽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공급 지역이나 대책 내용이 없는 상태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권대중 교수님이죠. 네, 송인호 연구부장은 조합원 관리까지 공공이 해야 하는데 그만한 실력이 있는지 질문이 남아요. 실력에 대한 의문, 한 번도 해본 경험도 없는 친구들이, 또 민간인들이 항의하면 요 중공무원들이 이런 거 받아줄 능력이 되나, 자기한테 떨어진 것도 없는데. 지자체 협의나 중앙정부의 입장이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 가능할지 중요한 문제. 중앙정부가 갈아치워졌어. 1년 뒤에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 이게 또 가장 크죠.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고위직 관료나 실무직 관료가 지금 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술렁술렁 할 것이다. 대통령 바뀌어봐요. 속된 말로 샥 무엇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바꾸라고 하면 또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임기 초기에 해서 뿌리까지 이렇게 좀 많이 바꿔놓으면 사실 그 다음 정권에도 그것을 규모는 축소는 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는 해야 한 건데, 이것은 임기 말에 한 거라 뿌리가 내릴 틈도 없이 검토하다가 끝나버릴 거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월세난 관련 해결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대규모 공급에도 여전히 아파트값은 더 올랐다. 경기 상승률이 역대 최고고요. 서울도 7개월 만에 세대폭 상승하고 있어요. 시장은 이거 그냥 무시한다 이거죠. 시장은 무시해요.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이거 보시면 이게 조합 없이 LH가 직접 재건축 재개발 시행을 해서 서울에 9만 3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공공주도를 재개발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 지금 믿을 수 있냐에 대한 의문이죠. 여기 지금 이쪽 소식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공공만 213번 언급했어요. 공공만. 땅 소유자 의향을 하기도 안 했어요. 그죠? 25번째 부동산 대책 변창흠표 공공개발 따져보니 역세권 중공업지역 개발 등 공급물량 총력 공시에 나선 정부 10년간 걸리던 재건축 5년 내로 사업 완료 속도전 규제 하나 파격 혜택을 주었지만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할지는 의문이다. 굉장히 의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조합과 건설사 간 이런 것인데, 여기가 공공이 또 하나 끼어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 안에도 복잡한데 공공이 끼어들어서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실제 실무에 있어서 민진행이 더 되지 않을 거지 않냐, 이런 것 같아요. 자, LH 간판으로는 고급 아파트가 불가능하다. 재건축 조합은 완전히 싸늘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좀 고급스럽게 하기를 원해요.
자, 공공재건축 컨설팅 신청했던 심판부 19차 조합 가치 하락 우려에서 재건축 표류 강북성 기대감 이렇게 제목이 잡혀졌는데 회의로는 공공주도 지자체에 대한 반감이 크다. 서초구 A조합 아파트 고급화 지향하는 최근 추세와 맞지 않다. 송파구 B조합 아파트 재추화 면제 혜택보다 임대 비율 상한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이 더 크다. 강남구 C조합 아파트 사업성이 부족한 재건축 단지의 메리트 노원구 D조합 아파트 구역 지정 안 된 재개발 추진 뒤에 노원구 2조 아파트 공공주도지만 시공사 고를 수 있고 재추화 면제 기부 체납 완화 용적률 혜택이 많아 관심 있다는 용산구 F조합 아파트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으로 달라지는 점 현행 정비사업은 조합관리처분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은 공기업 단독 현물 선납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균 13년 사업 소요 시간 5년 이내 2주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지주들을 어떻게 설득하냐요. 기존의 건물 때려 부숴서 건물에 대한 보상금하고 지주들에 대한 혜택 이것을 아파트 상가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내놓고 소유권 넘기는 뭐 하는 사인을 하는 순간 이게 5년 만에 하겠다고 하는데 5년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5년간 나 수익이 없어 사인할까? 이것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팔고 빠져나가야 될까? 근데 이제 그 금액 가지고도 서로 치고받고 싸울 것 같고. 야, 기존 현행 정비사업은 평균 13년 걸리는데요. 5년 이내 5년 이내 하겠다. 사업 소요 기간. 근데 이것은 제가 했을 때 본인들 생각이고 그냥 뭐 탁상 공문식으로 해서 5년인 거지 실제 5년이 될지는 제가 뭐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조합원의 기본 수익. 근데 기본 수익 플러스 15에서 30포인트 추가 수익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또 자기네들 탁상이지 실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 2 플러스 2년 거주 의무 둘 다 없애버리겠다.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도 없애고 2년 거주 의무도 없애고 요게 이제 가장 큰 메리트일 것 같아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 추가 정비 용적률제 20에서 25% 공공 재건축은 이렇게 되어지는데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재개발을 15% 재건축을 9% 이내로 하겠다. 그 다음에 현행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상 용적률이고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은 용적률 법정 상한을 120%로 상향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이사 주택공급 대책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조합 없이 LH가 직접 재건축 재개발 시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분양의 추첨제를 도입해서 3040한테 로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 전에 욕 많이 먹었었죠. 3040이 저축해버리니까 5060들한테 뭐 다 뺏겼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8호 이하 공공분양주택은 추천제 통해 30% 선정하고 일반 공급 물량도 50%로 확대하고요. 분양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은 소득요건 기준이 아예 폐지하겠다. 4년 이후 벌써 생색 지적도. 그 다음에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 세기금융 홍남기 공급 쇼크 주문 자평했으나 그 다음에 시행은 LH가 해도 건설사를 택해 레미안 자의 지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지만 레미 자의안이 LH가 주도한 거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대한 문제예요. 안 들어올 이게 LH는 뭐 당연히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또 요구해서 시범 케이스로 한 개 정도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왜 안 들어가냐면은 레미안 자이 뭐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뭐 포스코 더샵 이런 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건설사의 자신들의 그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고급스럽게 지어야 되는데 그리고도 자기의 마진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고급스러운 브랜드인데 고급 브랜드를 해놓고 자기 이제 예를 들어서 시행은 LH가 하는데 LH는 그 뭐 평균 우리 국민 8호 제곱미터당 건축 시행 단가가
이하로 지어라 이렇게 보통 책정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레미안이라든지 자기 이편한 뭐 세상, 포스코토샵 이런 게 자기 고급 브랜드에 맞게 또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역마진 나오겠죠. 그러면 대형 건설사가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안 돼. 세상에 공짜는 뭐 없는 거니까. 그래서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긴 했지만 또 이런 대형 브랜드 건설사들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것도 참여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 문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가장 나온 거 뭐요? 도대체 어디다 공급하냐? 이것은 뭐 조만간 따로 발표하겠다고 하니까 따로 발표하면 그때 한번 소식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사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24번 발표했을 때도 공급할 지역이 없었어요. 공급할 지역이 서울에. 근데 뭐 25번째 발표할 때 공급할 지역이 새로 뭐 좀 나올까? 공급할 지역은 없고 뭐 서울에다 30만 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될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죠. 한번 자, 차후에 한번 또 소식을 지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